더 헷갈리죠. 자, 어떤 점이 또 헷갈리지? 헷갈린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헷갈려요? 감정 생각을 이렇게 자각이 안 돼요. 응? 뭐가 자각이 안 돼요? 감정 생각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떤 게 감정이고 어떤 게 생각인 것조차 지금. 그건 전혀 그 따로 볼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지금 모르겠어요. 뒤죽박죽. 예. 자, 감정이니 생각이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에 대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현상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분별할 필요도 너무 없어요. 고요한데 지금 뭐가 뭔지 지금 마음이 자, 단지 조용해요. 조용해요. 왜 어떻게 조용해요? 그 어떤 제가 궁금한 거를 권사님이 전화를 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뭐가 궁금한가 생각해도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더 헷갈린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예요? 거는 생각과 감정을 일어나면 이렇게 보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를 보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어떤 게 정말 생각인지 안 잡혀요. 그러니까 지금 저가 이 깨달음에 맞지 않는 이런 거가 맞지 않는 사람인가 이런 의구심까지 일어났어요. 예. 자,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알아지는 내용에 대한 그냥 이름일 뿐인 거예요. 알아지는 내용에 대한 이름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은 몰라도 돼요. 우리가 뭐 사람 이름을 다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그러나 봐요. 이름은 몰라도 보임은 있죠. 네. 보여지고. 자, 몰라도 들림은 있죠. 네, 그래서 봐요. 자, 이름은 몰라도 보이는 거는 있는데, 자, 이 보이는 이름도 모르고 그런지 안 그런지도 모르는 이 보이는 내용은 그냥 알아주고 사라질 뿐인 거예요. 보이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할 수가 없죠. 자, 그냥 보이고, 자, 길 걸어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이 보이고 사라지고, 개도 보이고 사라지고, 차도 보이고 사라지죠. 보이는 게 생각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걸 생각이라 그래요. 그걸 생각이라 그래요. 보이는 게 다른 줄 알았어요. 네. 자, 그 이름이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야, 요거는 생각이니까 보내고, 요거는 생각이 아니니까, 이런 게 아니라, 알아지는 모든 내용은 다 생각이라 하는 거예요. 생각이 또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는 너무 비약이. 마음에는 생각도 마음이고, 의도도 마음이고, 그냥 알아짐도 마음이고, 마음이라는 말은 너무나 이 사람마다 쓰는 게 달라가지고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만약 그게 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사람마다 쓰는 게 다르다 한다면 그건 물어야 돼요. 사랑요님이 마음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들은 것을 어떤 것을 가지고 마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도 그냥 이름이. 그런데 마음이 왜 위험하냐? 마음은 항상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있는 거라고 그것을 마음이라고 그러면 참으로 위험하게 돼요. 우선 부처님은 마음이라는 것도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는 부처님한테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무상이라고 그러죠. 무상. 그리고 어떤 것, 실체, 항상 있는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무아라 그래요. 전부 다 이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니 이것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전부 이렇게 연기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무상이. 그리고 뭔가 실체, 계속 있다면 계속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있다라는 어떤 것이 전부 일어나고 사라지니 없죠. 그래서 무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코라는 건 뭐예요? 코라는 것은 전부 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항상 어떤 있는 것이 계속되는 이런 안정된 게 없기 때문에 코라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을 항상 하는 거래요. 응? 자, 그럼 보여요. 부처님은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그것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 알아지는 어떤 것을 마음이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마음은 항상 한대요. 원래부터 있었고 영원히 있대요. 응? 그리고 부처님은 이렇게 알아지는 내용들, 보이는 내용들, 들리는 내용들, 느껴지는 내용들, 냄새의 내용들, 맛의 내용들, 생각의 내용들, 의도의 내용들, 알아지는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생각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알아지는
그리고 또 이걸 생각이라 그러고, 그런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들린 줄 알아지는 것,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알아지는 이 알아짐, 순수하게 그냥 알아짐, 단지 알아짐, 이걸 또 마음이라 그래요. 식이라 그래요. 응?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요? 이렇게 알아지는 모든 것을 다 마음이래, 그냥 또. 응? 내용까지 다 합해서 다 마음이래, 또. 다 이렇게 사람마다 쓰는 말들이 달라요. 그런데 사랑사랑님이 어떤 한 사람의 그 쓰는 말에 얽매이면은 그럼 막 혼란스럽겠지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 어떤 그걸 가지고 용어를 갖다가 정해놓고 그 용어로 이해하면 끝없는 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실제 경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경험. 그런데 알아지는 내용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즉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알아지는 내용으로 그렇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알아지는 내용은 그냥 알아지고 사라질 뿐이에요. 알아지는 내용으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그런 내용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알아짐의 경험은 계속 있어요. 들린다라고 하는 들림이라고 하는 경험이 있어요. 들리는 내용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내용은 그냥 알아지고 사라지고, 그러면 내용은 그대로 내용으로 알아진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내용은 알아지고 사라질 뿐인 거예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안경 썼을 때 보이는 내용 다르고 안경 벗었을 때 보이는 내용 다르고, 똑같은 것도 이것도 안경 썼을 때 다르고 안경 벗었을 때 다르고, 빛이 있을 때 다르고 빛이 없을 때 다르고, 현명으로 볼 때 다르고 맨눈으로 볼 때 다르고, 그러니 도대체 보이는 내용이 사실이야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보이면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것이 뿐이야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였다라고 하는, 보인다라고 하는 이거는, 이 경험은 실제 경험이잖아요. 응? 자, 그래서 뭐예요? 내용은 그냥 알아지고 사라질 뿐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경험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실제 경험은 내가 이 실제 경험을 했다라고 그러고 그거 붙잡는 것도 아니죠. 왜냐면은 이 또한 보이고 그냥 사라지는 거니까. 단지 내용으로 규정함이 없는 그냥 그런 경험이면 되는 거죠. 보여지는 거하고 보여지는 내용하고, 보여지는 거는 생각이 아니고 보여지는 내용이 생각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만 내용도 알아지니까, 그렇지만 내용대로라고 할 수는 없고 붙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 규정하는 것도 아니고 보여지는 그대로 보이고 사라지고 들리고 사라지고 단지 그냥 그런 경험 상태죠. 응? 그거를 주의를 기울여서 이 모든 사물을 보이는 거. 뭐 주의를 기울여요. 주의 안 기울이면 뭐 안 들려요. 주의를 기울여야 들려요. 들리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아. 예? 안 들리는 때가 많은 거. 저 시장 바닥에 가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들려요. 주의에 기울이지 않으면 안 들려요. 봐요. 소리의 내용을 분명히 들리고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어? 어차피 소리의 내용은 사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시장바닥에 가서 모든 사람의 소리의 내용이 다 들릴 필요가, 분명하게 저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했고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고 뭐하러 그게 다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지만은 막 찢고 벗고 온갖 소리가 들려도 그냥 들린다라는, 온갖 소리가 들리고 사라지고 그럴 뿐인 거잖아요. 근데 내용은 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요. 어차피 내용에는 무주하라고, 금강경에도 무주상이잖아요. 왜 그래요? 그 내용 온갖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각 사람들이 생각 그걸 다 알아서 뭐 하게요. 자, 그래서 문제는 들린 줄을 모르는 게 아니라 들린 줄은 아는데 들리는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뿐이죠. 근데 어차피 무주상이 생각대로라고 할 수가 없어. 들리는 내용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 그거는 알아지든 알아지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도라는 상태는 내용이 불분명한 상태예요. 그리고 들린다는 사실만 분명한 상태야. 이게 도라는 상태예요. 오죽하면 금강경에서는 무조건 무주상이라 그랬겠어요.
심지어 법이라고 하는 거기에도 무주라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알아지는 모든 내용은 단지 알아지든 알아지지 않든, 분명히 알아지든 분명히 알아지지 않든, 그런 것은 아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무주인데 뭐.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이런 기억 이런 것들만 생각인 줄 알았어요. 보이는 내용도 생각. 보이는 내용은 생각이. 자, 건강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건강경에 바로 상이라는 것이 생각이죠. 상이라는 것이 생각이. 그래서 생각상, 한자로 생각상 그래요. 건강경에 뭐예요? 상에 대해서 건강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봐요? 이 색성향 미촉법, 상을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그래요. 색은 뭐예요? 보이는 내용을 색이라고 그래요. 성은 뭐예요? 들리는 내용을 성이라고 그래요. 향은 뭐예요? 냄새의 내용을 향이라고 그래요. 미는 맛의 내용을 미라고 그래요. 촉은 느껴지는 느낌의 내용을 촉이라고 그래요. 법은 그 외에 생각의 내용, 의도의 내용, 깨달았다고 하면 깨달음의 내용, 온갖 알아지는 내용, 그 외에 온갖 알아지는 내용을 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전부 다 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 알아지는 모든 내용, 들리는 내용, 보이는 내용, 느껴지는 내용, 냄새의 내용, 맛의 내용, 자, 느낌의 내용, 생각의 내용, 의도의 내용, 감정의 내용, 하여튼 모든 알아지는, 심지어 깨달음의 내용, 모든 알아지는 내용을 전부 다 상이라 그래요. 그 다 생각이라 그래요. 상이 아닌 건가? 그냥 사실. 자, 봐요. 뭔가 느껴지죠? 뭔가 느껴지죠? 네. 근데 내용은 알 수가 없죠? 실제로 뭔가 그냥 경험만 있을 뿐이죠? 예? 아파요. 예? 아파요. 그러면 상이야. 생각이야. 그런데 봐요. 그냥 이게 느껴지는 내용 말고, 느껴짐. 예. 이건 상이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사실하고 생각하고 붙었네요. 그래요.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사실이고, 생각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여기에서 사실하고 이제 생각 내용하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요. 산속에 캠핑을 갔는데 뻐꾸기 소리는 여기 귀에서 진짜 뻐꾸 정확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름 모를 새가 막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근데 이름 모를 새 하면서 제가 그 소리에 이름을 딱 붙이는 게 알아지더라고요. 소리. 그냥 다 소리인데 내가 뻐꾸기 소리는 내가 이미 전에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거 뻐꾸기, 짹짹, 깍깍, 까마귀 이런 거예요. 이름 모를 새를 내가 규정 짓지 않으면 그냥 그건 소리일 뿐인데 이름 모를 새 하면서 새소리 하면서 그 순간에 이게 그냥 소리의 경험이 내가 전부 다 이름을 다 붙이고 있었구나. 그런 경험을 한번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봐요. 그렇게 착각이 되는 거예요. 네. 이름을 붙이고 이름 붙여진 그 소리가 사실이라고 착각하게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하고 소리하고는 분명히 있는데 그게 딱 붙어서 그냥 깍깍깍 까치 소리고 까마귀 소리고 두어미 소리고 그냥 소떡새 소리고 그런 기억. 자, 그래서 사랑이오니 그런 거. 모든 혼란과 혼동은 바로 그 개념으로 규정해서 일어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생각을 그 생각만 생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혼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또 마음을 또 어떤 것을 마음이라고 이렇게 규정해 버리니까 또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응? 어떤 사람은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하는 것, 알아지는 항상 하는 그걸 마음이라고 그러고, 응? 부처님은 뭐예요? 색, 수, 상, 행, 식이라고 그러죠. 사람이라고 하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된 내용이라는 것을 색, 수, 상, 행, 식이라고 그래요. 몸을 색, 그 다음에 느껴지는 우리가 뭔가 느낌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알아지는 모든 내용들 생각이라는 것, 그리고 자꾸 뭔가 이러려고 저러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 행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알아지는 그 알아짐. 자, 보임이 일어나니까 보임이 알아지는 암, 들림이 일어나니까 들림이 알아지는 암.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알미란 것도 이게 있으니 알미 있고, 이게 없으면 알미 없는. 자,
들림도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들림이 있으니까 알아지는 마음도 들림이 있을 때는 알아지고 들림이 없을 때는 알아짐이 없으니 항상은 알 이런 건 없죠. 어? 자, 그래서 그렇게 작용되는 그것을 마음이라 이름하는 것인 거예요. 식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자, 부처님은 이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랑사랑요님이 마음이라는 것을 항상 하는 거다라고 알고 있는데 우보거사가 또는 부처님이 지금 나타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아이고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나는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있다고 하는데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니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될 거 아니? 도대체 사랑사랑요님은 마음이 항상 하는 건지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듣더라도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니까 우보거사의 말도 그냥 들리는 그대로 들리는 내용은 그냥 생각인 거예요. 들리는 그대로 누구의 말도 그냥 들리는 그대로면 돼요. 그러면 혼란이라는 것이 없겠지요. 어떤 한 말을 붙잡으니까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자, 깨달음은 어떤 것도 붙잡음이 없는 들리는 그대로일 때 깨달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스스로 분명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의 말을 기준으로 삼을 거예요? 네? 누구의 말을 붙잡을 거예요? 달라이라마 말을 붙잡을 거예요? 달라이라마가 뭐 어쩐지 알아요? 세상에 부처님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내가 부처다 하면은 알아요? 어? 어떤 유명한 스님이 내가 깨달았다고 하면 정말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알아요? 사랑사랑요님이 도대체 누구 말을 붙잡고 누구 말을 가지고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그래요? 심지어 내 말도 그냥 그대로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지 들리는 내용을 가지고 붙잡거나 그걸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말라. 그래서 금강경에 도라는 것은 무주상이다. 상, 무슨 상인지 따지고 볼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무주상이야. 그럴 때 깨달음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은 봐요, 사랑사랑요님. 혼란이 있을 수가 없지요. 어느 하나를 붙잡고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니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혼란이에요. 근데 도는 그렇게 뭔가를 하나를 잡고 판단하는,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는 이게 도가 아니라 어떤 상도 붙잡음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를 도라 이름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음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혼란스럽게 된 거죠.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어요. 도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규정함이 없는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리는 그대로 그냥 보이는 그대로 하는 그런 경험 상태를 도라 이름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무슨 혼란이 있겠어요? 뭔가를 붙잡고 그걸 가지고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이러려고 저러려고 하니까 온통 혼동소리를 뿌린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생각으로 규정하고 생각, 그 규정된 생각 따라서 이러려고 저러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은 수행이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 노름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자, 금강경에 왜 무주상이라고 하는 건지 그 점을 다시 한번 접근해 보았습니다.